기획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딱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기획이란 단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야기를 창작하는 창작의 여러 분야에서 기획과 연출은 세심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를 예로 들면 프로듀서들이 어떤 아이템을 기획하고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시의성이 적절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기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연출하는 분들은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감독, 배우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획과 연출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인 창작인 소설은 이 모든 영역을 혼자서 다 할 줄 알아야 해요.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소설 한 편을 쓸 때 사실은 기획도 하고 있고 세심하게 연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과 연출에 필요한 포인트와 역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설가가 좋은 기획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기획을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도움이 될까? 기획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시대에 발맞춰서 잘 어울리고 또 새로운 시선이나 통찰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도 좀 큰 테두리에서 고민하는 영역들이 전부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획이 없는 이야기는 저는 꼬리깃이 없는 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리깃이 없는 화살은 어떻게 될까요? 멀리 날아갈 수가 없겠죠. 관역에 제대로 꽂힐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어떤 엉뚱한 풀밭에 떨어져서 누군가 주워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획이 없이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욕망으로 풀어내기만 하면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닿을 수 없는 불발된 화살이 돼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지망생분들이, 혹은 실제로 데뷔를 하고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분들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독자들과 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아카데미식 교육은 대부분이 연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소설에서의 연출은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문장일 겁니다. 문장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다듬는 법, 아름다운 비유, 은유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심상을 전달하는 법, 어떤 소설의 문장을 아름답게 직조하고 형상화하는 데만 집중된 작품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독자층은 한정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만으로 삶을 영위하고 작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붕 떠 있는 이야기 대 바닥에 상륙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써 놓았는데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뉘앙스를 보면 붕 떠 있는 이야기가 좋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바닥에 상륙하는 이야기가 좋은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붕 떠 있다라는 뜻은 독자나 관객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작가가 자기 세계를 풀어내는 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에 대한 어떤 배려, 어떤 치열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죠. 태릉좀비초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기획했던 아이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5년도 정도에 저는 어떻게 하면 전업작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은 이제 3년 정도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때려치고 제 소설을 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였는데, 기획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미디어계는 어땠느냐, 영화 부산행이 제작을 예고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좀비를 컨텐츠로 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미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이미 좀비 이야기에 굉장히 친숙해 있고 또 갈증을 갖고 있었다는 게 저의 판단이었어요. 그 순간 좀 벼락처럼 내가 태릉 선수촌에서 하고 싶은 그 뱀파이어물을 만약 좀비물로 바꾼다면, 그리고 영화 부산행이 큰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다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좀 미래를 점쳐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부산행과는 다른 한국적인 좀비물이지만 뭔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색다른 좀비물을 많이 찾아다니기 시작할 거다라는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이 경험이 저에게는 왜 소중했냐면, 제가 어떤 소설을 쓰든 저의 첫 번째 고민은 항상 어떤 이야기가 재밌을까? 어떤 이야기를 내가 지금 잘 쓸 수 있을까? 였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가 먹힐 것인가?
바닥에 가라앉아서 독자들에게 상륙할 수 있는 아이템일까를 치열하게 고민해 본 거죠. 일종의 기획을 한 거죠. 이후에 제 작가 생활에 있어서 기획을 제1 우선순위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흔히 작가로서 제일 많이 겪는 질문 중에 하나는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제 삶의 체험에서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작품을 보면서 얻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영감들을 수집해 놨다가 그 영감들이 자기들끼리 예상하지 못했던 화학작용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합체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묵혀두면 각기 다른 장독대에 있어도 합체를 해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이 결국 작가의 아이디어 창고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작가가 되기 이전에 독자였고 지금 여러분이 작가를 하더라도 독자로서의 일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작가로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겪게 되는 독특하고 유니크한 체험을 수집하고 또 독자로서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취향과 데이터베이스와 클리셰와 이야기의 법칙 같은 것들을 잘 결합할 수 있다면 독창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이름만 들으면 쉽게 알만한 유명 프랜차이즈도 이런 합체를 하는데 자, 첫 번째로 부산행. 이 KTX라는 존재는 일상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좀비물의 큰 법칙인 폐쇄된 장소에서 벌어진다는 것도 충족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좀비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위트홈이라는 크리처물이 있죠. 이 스위트홈의 배경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재난물이에요. 부족한 소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층간소음이 또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작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풍경이죠. 한국적인 풍경이 아포칼립스물과 결합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공감하기 쉬운 재난물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징어 게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을 했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뭐가 달랐을까? 이 게임의 룰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어린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룰이라서 그래서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의 전통놀이를 즐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서바이벌 데스 게임으로서의 그런 신선함이나 재미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룰이 너무 단순하니까. 그렇다면 그 빈칸에 무엇을 채워 넣었을까요? 무능한 가장이 가족을 회복하려는 발버둥, 변방에서 피해를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탈북소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 한국을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절박한 사람들, 변방에 내몰려서 이런 살인 게임도 마다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데스 게임과 결합하게 되면서 이전에 없던 시너지 효과를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합체들이 대단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증명이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내 삶에서 끌어올린 어떤 한 방울의 엑기스를 잘 섞을 수만 있다면 붕 떠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바닥에 상륙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장담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